예, 그러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수급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어닝 때문에 네,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예, 네. 걱정이 많았었는데 걱정대로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전망은 뭐 그야말로 최악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S&P 500 기업들 이익이 44%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는데 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이번 어닝 시즌이 어려운 게 깜깜이 어닝 시즌이에요. 네. 지금 그 상장사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합니다. 180개 회사가 500개 회사 중에서 180개 회사가 제시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치가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뭐 평균은 같다고 어느 정도로 튼다 그래도 위 아래 윗단 하단이 너무 벌어지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컨센서스가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업종별로 보더라도 S&P 500을 업종으로 나누면 11개 업종이거든요. 11개 업종이 다 나빠질 거로, 감익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 거로 예상되는 게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근데 뭐 제일 나쁠 거로 예상되는 거는 뭐 예상했다시피, 에너지라든지 예. 소비재 이런 쪽은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JP모건 원래 이제 알코아가 예전에는 제일 먼저 발표했었는데 JP모건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하죠. 오늘 밤에 JP모건, 시티그룹,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내일 밤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10월 16일 전에는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BOA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이 돼 있는데 관심 가는 종목은 딱 한 종목이죠. 넷플릭스요? 넷플릭스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는 그 예상하기가 어렵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기업 헬스그룹 정도만 증가가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수치를 보면은 뭐 저거 주당 순이익 표시한 건데 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뭐 감소율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좀 낮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시장의 기대감이 낮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은 일이에요. 예. 예.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이 깜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간밤에 그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흐름만 보더라도 네.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네. 장 후반 들면서 훅 빠졌잖아요. 네. 물론 뭐 캘리포니아 관련한 뉴스들도 뭐 영향을 미쳤을 테고 네. 뭐 실적에 대한 암울함도 미쳤을 텐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실적 컨센서스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대형 네. 기술주들이요. 근데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빠진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사실 뭐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7만 명 이상 늘어난 날도 나왔고 지금 6만 명 내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인데 뭐 실적 우려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은 뭐 이 회사들이 컨센서스가 높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쇼크를 기록할 확률도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닝 시즌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데 정작 시장에 관심 가는 종목은 다음 주부터 좀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네. 다음 주 7월 22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온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 실적도 22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23일 날에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그다음에 29일에 페이스북이고요. 30일 날 애플하고 알파벳 그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예. 자, 컨센서스를 보면은 대부분 페이스북 보급에 비해서는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높지를 않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이제 테슬라가 가장 관심이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지금 그 실적 추정치가 조업제기 하기 이전 시점에서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실적 추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테슬라가 최근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적자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자 예상이 당연히 되고 흑자도 시장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날 것 같은데 테슬라는 또 하나 겹경사가 있죠. 이번에 흑자를 내게 되면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4분기 연속도 흑자입니다. 네.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현재 테슬라는 나스닥에만 소속이 돼 있는데 S&P 500에 소속이 되게 돼요. 그 S&P 500에 소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한 15등 정도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에서 편입 안 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그런 원인들도 있었다는 걸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금융주 아까 실적 예상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가 금요일 날 폭등하고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데 미국의 조업 재개가 지금 2분기면 4월달, 5월달, 6월달인데 5월달이 빨리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그 이전에 나온 컨센서스들이 많은데 워낙 눈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적어도 이거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근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금융주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시장의 어떤 선행성 이런 흐름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는데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 시장인데 이번 주에는 적어도 실적 발표가 그렇게 시장 뉴욕 증시 방향성을 훅훅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실적보다. 중국의 2분기 GDP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여기 상해 증시 난리가 났잖아요. 7월 들어서.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은데 성장이 예상보다 좀 그 경제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될 것이다.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중 갈등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우량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증시로 다들 돌아오니까 네. 뭐 그런 이익들도 상당히 많은데 성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음표를 표시해 놓은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 다른 데 조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6.5%입니다. 네. 근데 윈드라는 중국 전문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3% 플러스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큰 거 차이가 아닙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표가 16일 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사실 기업 실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지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도 금융주나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투자 관점들이 2, 3일 사이에 좀 급격하게 변했고 주가 상황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힌트를 찾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이유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표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구리를 뭐 필두로 해서 다른 뭐 철광석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오른다는 건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인인데 예. 이거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읽고 그냥 계세요? 좋은 사인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방송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네.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런던 LME 거래소에서 폭등을 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작년 고점을 넘겼죠. 이게 지금 장중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반등이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 2분기만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워낙 나빴다가 확 올라오니까 네. 2분기 구리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달에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배경이 뭘까요?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구리 수입을 엄청 늘리고 있어요. 경기 부양책 나오고 인프라 건설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늘리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에 더 플러스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광산들이 조업 중단이 아주 줄을 잇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광산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남미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인데 브라질도 그래서 브라질도 그 그렇고 철광석, 지금 예. 세계 최대 기업 칠레의 뭐 업체가 지금 일부 그 생산 라인은 가동을 중단을 했고 네. 조업도 교대로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6월 달에 이제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 칠레는 1인당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공장을 다시 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요 요인을 꼽았고 두 번째는 공급 요인을 공급 차질을 꼽았는데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네.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예. 가장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구리예요. 구리 그러니까 그 수요량을 제가 좀 그 표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네. 내연기관차에 드는 것보다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지금 저게 온수거든요. 예. 파운드 그냥 파운드. 근데 그 휘발유 디젤이 뭐 18에서 49 파운드 정도 드는데 배터리 전기차는 183 파운드가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 버스는 800 파운드 이상이 좀 소요가 돼요. 네. 그래서 그 80% 이상 더 구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한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온 세계에 있는 내연기관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럼 네. 구리 수요가 22%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어. 물론 이 요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같이 커가고는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 규모 자체가 아직은 크질 않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구리 수요를 충분히 좀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는 모터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구리가. 그리고 배터리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쪽이 구리가 가장 적합한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미삼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거나 하나 어쨌거나 정책적으로나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갈 쪽이 전기차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구리 수요는 더 늘어날 테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러겠죠. 네. 심리적인 게 더 일찍 반영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구리와 관련해서 구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칠레 얘기하면서 네. 이게 지금 그 비상사태가 9월 15일까지 연기가 됐거든요. 그럼 공급 차질이 나가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IB들은 속도 조절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빨리 경기가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리 수요가 그렇게 크겠느냐 이런 그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구리 가격 올라간다고 이걸 경기 회복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공급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금운동이 같이 올라가는 희한한 국면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참 그 어떻게 판단할지 좀 어려운데 근데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구리 가격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한번 그려봤어요. 차트로. 예. 똑같이 움직이죠. 아.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네. 더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럼 구리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딱 한 종목만 꼽으려면 풍산이죠. 그다음에 그 세미시스코, 이구산업, 또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풍산은 7월 들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조정 흐름인데 이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수급 좀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종목들이 외국인들은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닥터 쿠퍼 역할은 확실해 주는 것 같은데 다만 구리가 좀 선행지표 성격을 많이 띠는데 우리 시장이랑은 타이밍이 거의 똑같이 가네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특징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향을 좀 살펴볼 텐데 특징적인 게 현대차 3사에 대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점인데요. 네. 이 부분은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또 현대차 3사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기관 수급이 연속성이 있는데 예. 오늘 보면 그렇게 연속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나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이후 국내 기관이 어제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현재 보면은 또 좀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한 종목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이 종목이 기관이 15일 연속 주식을 팔았었거든요. 어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순매수, 16일 만에 순매수로 돌았는데 오늘도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도 많이 실리고. 그래서 예. 좀 수급의 변화, 반전이 이루어지는 지금 종목으로 한 종목 유니테스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수급의 변화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2200%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지금 뭐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올라가도 할 말 없고 내려가도 할 말 없는 종목들 이유는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 매매는 굉장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한테 전화해도 지금 좀 쉬자. 일단 뭐 전화해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 2200선인데 거기를 안착을 하면 시장은 뭔가 변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조금 좀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무리한 매매는 좀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더인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